안녕하세요. 겉으로는 명품 며느리로 불리며 8만 명의 SNS 팔로워를 거느린 민지. 하지만 그 완벽한 가면 뒤에는 시어머니를 가정부처럼 부리고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또 다른 민지가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한 건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집안도 인생도 완전히 붕괴됩니다. 오전 7시. 민지는 침대에서 일어난다. 남편 강민준이 이미 나간 뒤다. 민지의 첫 번째 행동은 핸드폰을 집어드는 것이다. SNS를 킨다. 인스타그램이 뜬다. 프로필을 본다. 팔로워 8만 명. 댓글은 매일 수백 개씩 달린다. 명품 며느리, 완벽한 신혼생활, 진정한 효부, 대한민국 최고의 며느리. 그 댓글들을 보며 민지는 미소 짓는다. 작은 미소. 마치 배우처럼. 아니, 실제로 배우인 것처럼. 시어머니 이순희는 83살이다. 허리가 굽어있고 걸음이 느리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온다. 민지가 정한 시간이다. 정확한 시간. 정확한 시나리오. 매주 같은 일을 시키면서 매주 같은 사진을 찍으면서 오늘도 계획이 있다. 시어머니를 픽업해서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이다. 완벽한 각도로. 완벽한 표정으로. 그 다음 시어머니에게 무언가를 시킨다. 요리든 청소든. 그것이 민지의 패턴이다. 필요할 때는 남편의 사랑을 이용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무시한다. 어머니, 오늘 된장국을 끓여주실 수 있을까요? 남편이 어머니 국을 사랑하거든요. 그 말은 거짓이다. 남편은 아내가 만드는 음식만 먹으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민지는 그런 말을 선택적으로 왜곡한다. 시어머니를 일하게 만들 때는 항상 그것이 자신의 전략이다. 이순희는 대답한다. 인상을 쓰지 않으면서 알았어, 내가 끓여줄게. 국을 끓이는 동안 민지는 침실로 간다. SNS 촬영이다. 거울 앞에서 수십 개의 표정을 지으며 그 중에서 가장 효녀처럼 보이는 표정을 선택한다. 캡션을 쓴다. 어머니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요리 시간. 효도와 사랑이 담긴 된장국. 우리 어머니 손맛은 정말 유일무이해요. 해시태그를 붙인다. 수십 개의 해시태그를. 해시태그 효녀, 해시태그 최고 이며느리, 해시태그 시어머니는 나의 친구, 해시태그 신혼생활, 해시태그 감사함, 해시태그 행복한 신혼, 해시태그 진정한 사랑. 업로드한다. 곧바로 좋아요가 달린다. 수초 만에 1000개. 수십 초 만에 5000개. 그 숫자들이 민지에게는 약물처럼 작용한다. 도파민처럼. 밥을 먹을 때 민지는 국을 마신다. 그 다음 얼굴을 찌푸린다. 어머니, 국이 너무 짜네요. 다시 좀 해주실래요? 그 말에는 모욕이 가득하다. 하지만 얼굴은 웃고 있다. 미소를 짓고 있다. 마치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덧붙인다. 아, 제가 무례했나요? 미안해요, 어머니. 그것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 민지는 모를 리가 없다. 대학을 나왔으니까. 심리학을 공부했으니까.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배웠으니까. 이순희의 손이 멈춘다. 국 끓이는 손이.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행복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끓인다. 자신이 맞다고 생각해도, 자신의 요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해도 그것을 부정한다. 시어머니에 대한 깊은 상처가 생기지만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설거지를 할 때 민지는 또 카메라를 켠다. 시어머니가 일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다. 힘들어 보이는 얼굴로, 허리를 굽혀야 하는 각도로, 마치 영화처럼, 완벽한 앵글로. 어머니, 혹시 힘드세요? 그 말은 염려가 아니라 도발이다. 마치 시어머니가 힘들어 보인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말. 이순희는 대답한다. 자신의 약함을 숨기려고. 아니, 괜찮아.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냐? 그 말이 자신의 몰락의 시작이 될 줄은 모르면서. 일주일이 지난다. 이순희는 매주 목요일마다 민지 집에 온다. 그것이 약속이 되었다. 아니, 강요가 되었다. 매주 같은 시간에, 매주 같은 일을 시키면서, 매주 같은 사진을 찍으면서. 이번 목요일 민지는 대청소를 시키기로 했다. 강민준이 실수로 언급했다. 어머니 대청소 잘하신다고.
민지는 그 말을 정확히 기억했다. 메모까지 했다. 그리고 즉시 생각했다. 그럼 이번 주에 어머니한테 대청소를 부탁하지 뭐. 어머니, 혹시 이번 주에 대청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청소하다 보니 남편이 너는 벌써 피로하니까 쉬어야 한다고 자꾸 그래요. 그 말도 거짓이다. 남편은 청소 로봇을 사자고 했다. 하지만 민지는 그런 말을 왜곡한다. 시어머니를 일하게 만들기 위해. 이순이는 거부하려 했다. 허리가 안 좋거든.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했거든. 근데 찾아보니 과거에 자신이 거부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다. 강민준의 실망한 표정. 어머니가 안 도와주시니까. 그 말. 그래서 이순이는 거부할 수 없다. 알았어, 내가 해줄게. 열심히 할게. 대청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민지는 시어머니에게 강한 세제들을 건넨다.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이 쓰기에는 위험한 세제들. 이순이는 침실부터 거실부터 주방까지, 심지어 베란다까지. 혼자서. 허리는 아프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는다. 민지는 응접실 소파에 앉아서 사진을 찍는다. 시어머니가 청소하는 모습을, 정확히는 힘들어 보이는 모습을, 전문가용 미러리스 카메라까지 꺼낸다. 어머니,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혹시 힘드세요? 표정이 많이 피로해 보여요. 오후 2시. 이순이는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발을 삐끗한다. 세제 때문에 미끄러워진 바닥에서 손으로 벽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무릎부터 바닥에 닿는다. 통증이 온다. 날카로운 통증. 마치 칼로 베이는 것처럼. 그 순간 무릎에서 뭔가 타하는 소리가 난다.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 민지가 화장실 앞에서 묻는다. 목소리에는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다. 어머니, 뭐 하세요? 이순이는 일어나려 한다. 하지만 무릎이 안 된다. 아무리 힘을 줘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 어머가. 민지가 화장실로 들어온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도 태어나다.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다.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담는다. 여러 각도에서. 어머니, 일어나야죠. 너무 민망하시잖아요. 혹시 남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은 협박이다. 순수한 협박. 이순이는 악을 쓰며 일어난다. 통증을 무시하고. 밤 10시. 응급실. 반월판이 손상되었다는 진단. 의사가 말한다. 상당한 충격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순이는 통증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눈물을 흘린다. 자신이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눈물.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사건이 난 지 사흘 뒤. 민지는 여전히 SNS에 사진을 올린다. 시어머니가 편히 앉아 있는 모습을 담는다. 마치 자신이 시어머니를 쉬도록 배려했다는 뜻처럼. 어머니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계속 생각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발 건강하기만 해주세요, 어머니. 댓글이 바로 달린다. 수백 개의 댓글이. 정말 좋은 며느리네요. 시어머니 얼마나 행운하신지. 이런 며느리가 있으면 뭘 더 바라요. 대한민국 최고의 효녀. 좋아요는 15,000개를 넘긴다. 팔로워도 하루에 1000명씩 늘어난다. 민지는 미소 짓는다. 진정한 미소. 이제는 배우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미소. 그런데 오후 3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 의료기관이라고 표시된다. 병원이었다. 사회복지팀에서 오는 전화. 여기 종합병원 사회복지팀입니다. 혹시 이순이 어르신의 보호자세요?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직장 사무실에서. 옆에 동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어르신이 어제 응급실에 오셨거든요. 무릎이 더 악화되셔서. 그리고 보호자 연락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르신 휴대폰으로 여러 번 전화가 안 돼서요. 민지는 이순이에게 전화한 적이 없다. 지난 이틀간. 아, 그건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셔서. 이번에 한번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의심스러운 부분. 그 말에 민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사흘이 지난다. 민지의 일상은 변하지 않는다. 회사 다니고 SNS에 사진 올리고 시어머니를 병문안 가고 사진을 찍고 모든 것이 같은 사이클이다. 하지만 뭔가 다르다. 병원에서 박현우라는 사회복지사가 자신을 보는 눈이 마치 나비표본처럼 자신을 보고 있는 눈. 저녁 6시. 병원 사무실. 박현우의 사무실은 작지만 정감이 간다. 벽에는 의료 자격증들이 붙어 있고 책장에는 사회복지 관련 책들이 빽빽하다. 윤리적 부모되기, 정서적 학대와 치유, 심리 조종의 신호들. 오셨어요. 앉으세요.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다만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다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어르신이 혹시 일기를 쓰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일기에 녹음을 해두셨대요. 혹시 들어볼래요? 박현우가 재생 버튼을 누른다. 스피커에서 이순희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며느리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 나한테 밥 만들라고 하고 청소하라고 하고 사진을 찍네. 나는 가정부가 아니야. 나는 내 어머니야. 요즘은 내 다리가 아파서 잘 못 움직이는데도 집에서 청소를 자꾸 시켜. 나는 거절할 수가 없어. 내 아들이 행복해야 하니까. 나는 이제 이 집에 가기가 무섭다. 정말로. 박현우가 재생을 멈춘다. 어르신이 녹음한 음성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르신은 일주일에 몇 번을 녹음을 하셨거든요. 마치 증거처럼. 저는 어르신의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까지 보고 있어요. 민지는 입을 연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의 SNS를 봤거든요. 8만 명의 팔로워. 정말 완벽한 며느리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녹음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개의 민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인터넷에서, 하나는 실제로. 민지는 깨닫는다. 자신의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난다. 민지는 박현우로부터 공식적인 신고장을 받는다. 정서적 학대로 인한 신고장. 그것은 경찰청으로도 전달된다. SNS에는 변화가 생겼다. 어디선가 녹음 파일이 유출되었다. 이순희의 딸 은선이가 자신의 SNS 커뮤니티에 올린 것이었다. 제 어머니가 저를 가정부처럼 부렸어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음성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민지가 이순희에게 한 모든 말들. 모욕, 명령, 조롱, 협박까지. 그 음성들은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간다. 빠르게. 너무나 빠르게. 지수함수적으로. 민지의 SNS는 그 순간 전쟁터가 된다. 댓글들이 폭주한다. 초 단위로 갱신된다. 뭐 하는 짓이야? 명품 며느리라고. 가정부 학대인데? SNS에서는 효녀 척했네.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이런 년 제명되어야 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댓글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 협박으로 변한다. 어떤 사용자는 민지의 주소를 찾으려고 한다. 어떤 사용자는 민지의 회사의 전화번호를 올린다. 8만 명의 팔로워들이 하루아침에 적이 된다. 또는 심판관이 된다. 또는 폭도가 된다. 온라인 뉴스가 나간다. 오프라인 뉴스도 나간다. 케이블 뉴스 채널도 다룬다. 심지어 저녁 주요 뉴스에 나간다. 효녀로 알려진 33세 여성 시어머니 학대 혐의로 신고. 경찰 수사 개시. 자막이 나온다. 민지의 이름. 민지의 사진. 민지의 SNS 아이디. 모든 것이 공개된다. 민지의 회사에도 연락이 간다. 수십 통의 항해 전화. 사원들의 청원. 민지를 해고해달라는 청원. 민지는 사무실에 앉아있지만 모두가 그를 피한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듯이. 어떤 사람은 민지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난 후 손을 씻는다. 회사에서 정중한 편지를 보낸다. 인사규정 위반으로 인한 권고사직. 일주일이 더 지난다. 인터넷은 잠잠해지지 않는다. 유명한 유튜브 채널들이 민지의 사건을 다룬다. 각 영상은 400만 조회를 넘는다. 심리 전문가들까지 나와서 분석한다. SNS를 통한 이미지 관리의 폐해,
정서적 학대의 신호 인식하기 가면을 쓴 인간의 심리, 나르시시즘의 임상 사례. 민지의 대학교 동창들도 나타난다. 유튜브 댓글에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도 저 친구 대학교 때도 이랬어요. 우리 룸메이트를 혼자 몰려다니던 애였어요.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가 봤는데 맞다. 친정 엄마도 언론에 출연한다. 카메라 앞에서 제 딸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남편이 전화한다. 마지막으로 지연아, 넌 안 된다. 넌 정말로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 깨달음이 없으니까. 남편 제발. 이혼하자. 더는 안 돼. 우리는 정말로 끝이야. 전화가 끝나간다. 민지는 그 순간 깨닫는다. 자신이 얻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SNS에 8만 명의 팔로워. 남편의 사랑. 직장의 위치. 친정 엄마의 믿음. 시어머니의 존경. 자신의 인생 전체. 모두 거짓이거나 이미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수개월이 지난다. 민지는 여전히 집에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집이 아니다. 남편이 이혼 전까지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집이다. 거실과 침실, 그리고 전용 욕실만 사용 가능. 더 이상 주방에 갈 수 없다. 더 이상 거기서 음식을 만들 수 없다. 거꾸로 된 상황. 인터넷은 여전히 말한다. 명품 며느리의 추락 가면을 쓴 인간의 최후, SNS 문화의 폐해, 정서적 학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민지는 이제 법적 전례가 되었다. 심리학 교과서에도 나온다. 명품 며느리 사건 이중성과 정서적 학대의 전형. 대학의 법학과에서도 사건을 분석한다. 민지의 예전 친구들은 이제 그를 무시한다. 팔로우도 취소했고 차단을 했다. 마치 자신도 감염될까봐. 핸드폰이 울린다. 또 다른 전화. 또 다른 번호. 또 다른 비난. 또는 협박. 또는 욕설. 또는 익명의 누군가가 자신의 죽음을 촉구하는 메시지. 너 왜 살아있어? 죽어야 마땅해. 너는 누구의 감옥이야? 너 언제 끝낼 거야? 메시지들은 점점 더 극단적이 된다. 민지는 밥을 먹지 않는다. 몇 주일이 된다. 얼굴이 창백해진다. 뼈가 보인다. 수개월이 더 지난다. 병원. 이순희는 회복 중이다. 휠체어에 앉아있지만 눈에는 생기가 돌아왔다. 아들 강민준이 옆에 있고 박현우도 자주 들렸다. 딸 은선이도.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아들 덕분에. 이제 내가 진짜 내 아들이 되었어. 그 말은 단순하지만 수개월의 상처 치유가 담겨 있다. 법원에서는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민지와 강민준의 결혼은 이제 법적으로 파기되고 있다. 위자료의 액수도 정해지고 있다. 심각한 정서적 학대로 인해 상당에게 위자료. 민지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다. 침묵 속에서, 고독 속에서, 자신이 만든 무덤 속에서. 창밖은 서울의 밤 하늘이다. 그곳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 행복한 사람들도 불행한 사람들도. 하지만 민지는 더 이상 그들의 일부가 아니다. 민지는 더 이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검색창이 나타난다. 민지의 이름을 검색한다. 나오는 결과들. 모두 같은 것들이다. 사건 관련 뉴스. 법원 판결. SNS 스크린샷. 심리학 논문.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더 이상 명품 며느리는 없다. 더 이상 효녀는 없다. 오직 남겨진 것은 학대자 민지다. 카메라는 천천히 물러난다. 민지가 혼자 앉은 거실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픽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사연 연구소장